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제약업계의 판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아주 거대한 베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33억 명. 이 숫자가 대체 뭘까요? 이게 바로 2035년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과체중이나 비만 인구가 이만큼 될 거라는 예측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우리가 지금 얼마나 큰 문제에 직면해 있는지 바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놀랍게도 기적 같은 해결책이 이미 나와 있긴 합니다. 근데 아주 큰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주사를 평생, 그것도 매주 맞아야 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현재 이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 그 전쟁터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지금은 위고비나 젯바운드 같은 약들이 시장을 꽉 잡고 있어요. 효과는 정말 혁신적인데 환자 입장에서는 매주 주사를 맞아야 하는 그런 시대인 거죠. 아니, 도대체 이 약들이 뭐길래 이렇게 난리일까요? 바로 GLP-1 작용제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식욕은 억제해주고 혈당은 조절해주고. 와, 이걸 동시에 해내니까 이건 뭐 대사질환 치료 분야에서는 완전히 게임 체인저가 된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문구가 정말 핵심을 짚어내고 있어요. 매주 반복되는 주사 때문에 심리적으로 지친다. 그렇죠. 아무리 효과가 좋아도 매주 주사를 맞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바로 이 지점이 시장이 아직 해결하지 못한 숙제인 겁니다. 자, 바로 여기서 새로운 도전자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 섹션, 8,100만 달러의 베팅. 주인공은 바로 JW 중해제약이고요. 그들이 보판글루타이드라는 새로운 약에 정말 대담한 승부수로 던졌습니다. 8,110만 달러. 이게 바로 계약 규모입니다. 중국의 가넬리라는 회사가 개발한 약인데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2주에 한 번 맞는 GLP-1 주사제예요. 이 약의 한국 독점 권리를 따내기 위해 이만큼의 돈을 투자한 거죠.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렇게 큰 돈을 써도 괜찮을까요? 자, 이걸 보세요. 8.7%. 이게 JW 중해제약의 부채 비율입니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낮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던지는 도박이 아니라 우리는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 이건 계산된 투자다라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넘어가 보죠. 세 번째 섹션, 효능과 편의성의 만남. 여기서 핵심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2주에 한 번 맞는 게 과연 매주 맞는 것만큼 효과가 있을까? 그 답은 바로 임상 데이터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진짜 궁금한 거잖아요. 주사 횟수를 줄이는 대신에 효과를 좀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닐까? 편의성과 효능, 이 두 가지를 다 잡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이 약의 운명은 바로 이 질문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시죠.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우선 혈당 조절 능력, 시장 1위 약물보다도 더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통계적으로 우월하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럼 제일 궁금했던 체중 감량은 어떨까요? 보세요. 2주에 한 번 맞는 제형이 매주 맞는 제형이랑 비교했을 때 효과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와, 이건 진짜 편의성이랑 효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데이터는 정말 좋아 보입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 섹션, 궁극의 신약 경쟁.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이 약이 앞으로 어떤 경쟁자들과 싸워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치료제 시장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옵션이 있어요. 매일 먹는 알약, 매주 맞는 주사, 그리고 이제 등장한 2주에 한 번 맞는 주사. 보판글루타이드의 위치가 정말 절묘하죠? 매일 약 챙겨 먹는 건 귀찮고 매주 주사 맞는 건 부담스럽고 바로 그 중간, 그 스윗 스팟을 정확히 노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개발사가 더 대단한 건 여기서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예 끝판왕이랑 붙어보겠다 이겁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약이라고 불리는 젯바운드, 티르제파타이드랑 미국에서 직접 비교 임상에 들어갔어요. 이건 정말 다윗이 골리앗에게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격이죠. 자, 임상 데이터도 좋고 전략도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죠.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바로 규제 승인 인하는 최종 보스입니다. 과연 한국에서 무사히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똑똑한 한 수가 드러납니다. 보통 외국에서 개발된 약은 한국 사람한테도 잘 맞는지 가교 임상이라는 걸 따로 해야 하거든요. 근데 이 약은 주된 임상을 중국인을 대상으로 했어요. 아시다시피 중국인과 한국인은 유전적으로 매우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거의 그대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게 성공하면 엄청난 시간과 돈을 아끼는 겁니다. 정말 신의 한 수죠.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시나리오를 보면 60% 확률로 신속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물론 추가로 국내 임상을 해야 할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길은 쾌속 질주라는 거죠. 좋아요. 허가를 받았다고 칩시다. 그럼 끝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전쟁은 그때부터 시작이죠. 시장에 나왔을 때 과연 어떤 성과를 낼까?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50% 확률로 장기 치료 시장의 선도자가 되는 겁니다. 물론 기존 강자들과의 경쟁에서 틈새 시장만 공략하거나 가격 경쟁에 밀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가장 큰 가능성은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주역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져볼까 합니다. 만성질환과의 이 긴 싸움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최고의 무기는 뭘까요? 단순히 가장 강력한 무기일까요? 아니면 조금 덜 강하더라도 우리가 평생 지치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무기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아마 이 시장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